안녕하세요. 산소형제TV의 슈니아빠입니다. 저희 가족은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배농장에 있는 슈니 외할아버지 댁에서 연휴를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가족들도 만나고 자연과 함께하는 명절을 보낼 예정인데요. 저희 가족이 시골에서 맞은 추석 이야기 함께 보실게요. 지금 잠깐 안전한 곳에 차를 세웠거든요. 운전을 하다가 어떤 가족이 타고 있는 차에서 유치원생도 안 된 남매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잠깐 켜게 됐습니다. 제가 영역검진 진료를 하면서도 부모님들끼리 잔소리를 진짜 많이 하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아이들 카시트 하는 거, 그리고 카시트를 제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꽤 많은 분들이 카시트 자체를 왜 해야 되는지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안전 문제를 떠나서 우리나라는 만 6세까지는 카시트를 꼭 해야 되고, 그것을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고만 안 나면 됐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산부인과에서 조리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조리원에서 퇴소를 할 때 아기가 카시트에 비해 되게 작으니까 카시트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아기를 안고 차를 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게, 만약에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아기가 엄마의 에어백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카시트를 이용하면 사고 위험이 한 80% 정도까지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확률도 30% 정도 낮춘다고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카시트가 진짜 중요한데요. 사고가 안 나면 장땡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교통사고라는 게 내가 안 내고 싶어서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교통사고가 진짜 많이 나는 나라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 교통사고가 거의 제일 많이 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시트를 하더라도 제대로 아이를 앉히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뒤보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이들은 신체의 구조상 머리가 몸에 비해 크고 무거워요. 그리고 목을 가누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뒤보기를 꼭 해야 되는데, 미국 질병관리청 CDC에서는 만 2살에서 4살까지 뒤보기를 꼭 하라고 되어 있고, 미국 소아과학회와 미국의 법에 의해서는 뒤보기를 만 2세까지는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전에 되게 민감한 볼보의 나라죠. 스웨덴에서는 만 4세까지 뒤보기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안전 문제나 최신 의학 기술에 대해서는 들여오는 게 몇 년 늦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기준에는 아이들이 만 1세 10kg가 넘으면 납북을 해도 된다라고 기준이 나와 있긴 한데, 영유아검진을 하는 의사들 교육 자료를 보면 거기서도 카시트 사이즈보다 아이 체격이 더 커졌을 때까지는 뒤보기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뒤보기에 대해서 강조가 안 되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카시트 자체가 교통사고를 막아주는 건 아니지만, 만에 하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들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크라고, 그리고 나중에 공부도 잘하라고, 먹는 것도 좋은 것만 챙겨주시고 교육 방법도 많이 찾아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 문제가 더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고라는 것은 한번 발생하게 되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어요. 저는 옛날에 작은 아이가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안전벨트가 목 쪽에 있는 바람에 목과 뇌에 손상이 와서 돌이킬 수 없는 장애가 남은 경우도 봤거든요. 그리고 그런 비슷한 환자들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에 대해선 타협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카시트를 타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카시트를 탈 때도 올바른 방법으로 안전하게 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영상을 잠깐 찍었어요. 저희 가족은 다시 할아버지 댁으로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안전운전 할게요. 막았어 발로? 아빠 주세요. 컸은 게 많이 컸어. 그치, 키가 많이 컸어요. 아빠 주세요. 아빠 주고 와서. 자. 아빠 주고. 아니야. 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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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문턱 야 발발. 이쁜 놈. 어떻게 넘어? 그렇지. 얼마나 좋은 거야. 여기. 옳지 여기. 그러나 빨리 준서 삼촌. 안돼 안돼. 숨겨야 돼. 안돼 안돼. 한번 부셔버리니까. 안돼. 탑이야 탑. 가라 박예왕 이슬. 오늘 영상은 카시트 회사인 악스키드에서 제품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악스키드는 우리나라에는 올해 4월 처음 런칭한 스웨덴 카시트 브랜드로 안전의 대명사인 볼보의 유일한 카시트 협력사입니다. 저는 악스키드 원 플러스라는 카시트를 실제로 사용해봤는데요. 일단 프레임도 항공 알루미늄과 철제로 만들어져 있고 제가 쓰던 카시트에 없던 사이드 임팩트 프로텍터가 있어서 측면 충돌에도 더 안전해 보였고요. 그럼에도 무게는 10kg으로 제가 원래 쓰던 14kg짜리 카시트보다 훨씬 더 가벼웠습니다. 스웨덴은 뒤보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카시트는 뒤보기 전용으로 레일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아이들이 자라면서도 다리 길이에 맞추기가 편합니다. 그럼에도 제품 자체의 크기는 회전판이 큰 부피를 차지하는 다른 제품과 비슷하고 레일과 등받이 각도를 아이 키에 따라 맞출 수 있게 표시를 해두어서 조작도 쉽고 부드러워 초보 엄마 아빠들이 사용하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카시트의 또 다른 장점은 설치가 쉽다는 점인데요. 아이소픽스 부분이 고정형이라서 설치하다가 드르륵 들어가 버리는 일도 없어서 설치가 쉬웠고요. 리바운드 스토퍼 각도가 다양하게 조절이 가능해서 차량 시트에 꼭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10초면 정착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이소픽스가 고정형이라 아이소픽스가 없는 차량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이 머리를 받쳐주는 헤드레스트에 아이 눈높이에 맞추면 되는 아이 레벨이 표시되어 있어서 세팅하기가 편한데 저희 슈니 같은 경우는 아이 레벨에 눈을 맞추니까 어깨끈이 좀 낮게 세팅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깨 높이를 기준으로 헤드레스트를 맞춰주었습니다. 카시트에 안전벨트를 할 때는 아이 어깨 높이에서 안전벨트가 나오게 맞춰주는 것이 중요해요. 회전형 카시트가 아이들 태우기 정말 쉽기도 하지만 아이가 카시트 거부하기 시작하면 미끄럼틀처럼 내려오려고 해서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 슈니도 10개월 정도부터는 뒤보기 상태로 고정해서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뒤보기 전용 카시트를 처음 사용해보니까 왜 전용 카시트를 사용하는 게 좋은지 그 장점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늘? 이건 마늘은 아니야. 나비가 어떻게 하지? 펄럭펄럭 느껴져. 그치, 나비가 펄럭펄럭.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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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무서워.
엄마야, 엄마 안녕. 오이 그 소리. 그렇지. 이거 찍어. 다시 발 딛고. 그렇지. 그렇지. 박수.